안녕하세요. 이우진입니다. 의약품의 제조와 GMP. 오늘은 원래 제조관리 교육을 진행을 하려고 했지만 그건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고요. 오늘은 인위적인 실수를 없애자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어서 어릴 때 배웠던 바른생활이나 도덕적의 내용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새로운 지식을 아는 것도 교육이지만 기존에 알았던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도 교육입니다. 인적인 실수와 혼동 방지는 의약품 제조업소의 GMP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교육이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뭔가를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동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제가 신입사원 교육할 때 가끔 틀어주곤 했던 동영상입니다. 한번 보시죠. 오늘은 아주 흥미롭고 유명한 집중력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 테스트를 받은 사람들 중 절반은 실패를 하고, 즉 절반은 성공을 한 것이죠. 과연 당신의 집중력은 절반 이상일까요? 아니면 그 이하일까요?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우선 테스트의 간단한 규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흰 옷을 입은 3명과 검은 옷을 입은 3명이 있습니다. 흰 옷을 입은 3명이 서로에게 농구공을 주고받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또한 서로에게 농구공을 주고받습니다. 여기서 당신의 과제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을 무시하고 흰 옷을 입은 사람의 농구공 패스 개수를 세는 것입니다. 한번 동영상 보시죠. 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16번입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속였습니다. 사실 이 테스트는 농공을 세워보기 위한 테스트가 아닙니다. 절반은 눈치채셨을 텐데요.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었죠. 영상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호! 여기 또 다른 손님이 있었군요. 웬 고릴라가 가운데 와서 가슴을 두드리고 유유히 지나갑니다. 혹시 이 사실을 눈치채고 만족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까지는 50%가 눈치챈 사실이지만 사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마 대부분의 경우 이것까지 알아내지는 못했을 겁니다. 자, 영상을 다시 돌려볼까요? 커튼을 주목해보세요. 커튼의 색깔이 바뀝니다. 이걸 눈치채셨나요? 고릴라도 그렇고 커튼도 색깔도 바뀌고. 이 테스트는 미국의 심리학자 데니얼 사이먼스가 인간의 선택적 집중력을 알아보기 위해 한 목적으로 만든 동영상입니다. 쉽게 말해 인간이 정말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 듣고자 하는 것만 듣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실험이죠. 여러분도 경험했다시피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눈앞에서 유유히 걸어가는데도 눈에 안 보이고 커튼 색깔이 바뀌는데도 뭐랄까요? 우리의 뇌는 항상 우수한 정보를, 많은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지금도 당신의 뇌는 생각하고, 보고, 느끼며 또 심박수를 조절을 하고 무언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우리가 무수한 정보가 머릿속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중은 뭔가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지만 우리의 의식은 용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것만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몰랐어도 당신의 무의식은 고릴라의 정체와 커튼의 색깔이 바뀌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선택적 집중은 우리에게 효율적인 면도 있지만 우리를 엄청난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걸어다니면서 스마트폰을 보는 것, 운전하면서 통화하는 것, 내 시야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또 신호를 위반하는 것들은 선택적 집중이 당신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뇌는 의식과 무의식의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의식은 사건을 계열 처리합니다. 주의력을 요구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처리를 하죠. 무의식은 사건들을 병렬 처리합니다. 관계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처리를 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 중에 의식적으로 한 가지 사건을 선택해서 집중하게 되는데 이를 선택주의라고 합니다. 선택해서 주의한다는 얘기죠. 이는 때로 실수의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오른손으로 책상을 일정하게 4번 두드리는 동안 같은 시간 동안 왼손으로 책상을 일정하게 3번씩 두드려 보세요.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오른손에 집중하면 왼손에 집중하기 힘들고 왼손에 집중하는 동안 오른손에 집중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것들을 선택적 집중, 선택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실수의 사전적인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실수란 한자로 이를 실, 손 숫자가 만나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일으키는 인간의 행위를 뜻하죠. 명사의 뜻으로는 조심하지 아니하여 잘못하거나 또는 그런 행위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fault, mistake, error 세 가지가 있습니다. fault는 자신이 뭔가 저지른 과오, 누구에게 어떤 실수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 그럴 때 사용을 하는 단어이고요. mistake는 아차! 하고 한 실수일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error는 완전히 틀린 행동을 하는 실수를 말을 합니다. 이건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 자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GMP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G, 굿, 좋은 약을, M, manufacturing, 제조하기 위한, P, practice, 실행이나 규정을 얘기하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나와 있는 내용을 GMP라고 합니다. 의미를 보면은 품질이 보장된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소의 구조 설비를 비롯 의약품의 원료, 자재 등의 구입으로부터 제조, 포장 등 모든 공정관리와 출하에 이르는 제조 및 품질관리 전반에 걸쳐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 기준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별표 17에 나와 있는 실수를 최소화하는 GMP 규정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혼동 위험을 최소화하고 또 제조 또는 관리 단계를 누락하거나 잘못 적용할 위험을 최소화 또는 혼동 또는 교차 오염을 방지 이런 용어들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의약품의 3대 요소를 알아보겠습니다. 유효성이 있습니다. 에피션시라고 하죠. 유효 성분에 맞는 약효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안전성이 있습니다. safety. 인체에 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정성이 있습니다. stability. 사용기간 내에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약품은 이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을 때 우수한 의약품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의약품의 3대 요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수의약품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 기준 GMP에 있는 대로 의약품의 오염을 방지하고 작업자의 실수를 배제하고 고도의 품질 보증 체계를 이룰 때 이 유효성과 안전성 그리고 안정성이 의약품에 확보가 되며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도 보셨지만 사람의 실수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SOP가 있어야 되고 충분한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하며 정기적인 자율 점검을 실시를 하여야 됩니다. 다음은 실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옳은 시도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잘못된 행동이 나타나는 실수입니다. 두 번째는 틀린 행동을 옳다고 생각하고 수행하는 그런 실수의 유형입니다. 세 번째는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을 하는 규칙 위반에 대한 실수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틀린 행동을 옳다고 생각하고 수행하는 것은 교육이 문제가 됐을 때 발생되는 일로서 이런 것은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실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을 하는 규칙 위반은 XX한 놈들이 하는 짓이죠. 그럼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람이 실수에 의한 사고를 막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밸브의 예시로 개선 방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행동을 유도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적절한 사용법 교육이 또 필요하고 신입사원은 초보자라 사용법을 잘 모르니 스위치 등의 사용 정보를 부착을 해서 알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적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표시되는 정보의 정상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 어떤 조치사항 등을 표시를 해서 알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작동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전문가가 검토한 후에 안전잠금 장치를 필요한 곳에 설치해서 어떤 초보자 그리고 기존의 작업자들이 실수를 하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런 것을 처음에 설치할 때는 어떤 초보자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죠. 실수가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배움도 성취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는 실수에 대해 부끄러워하며 감추고 심지어 크게 비난해 벌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실수로 인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인간의 실수, 즉 휴먼 에러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휴먼 에러는 인간이 개입되는 한 언제나 함께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휴먼 에러로 인한 재해를 막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휴먼 에러로 인해 재해를 낸 사고 당사자는 대부분 사고의 원인으로 시간에 대한 압박감, 걱정 또는 초조함, 피로, 장비의 결함 등을 꼽는데요. 따라서 우선 인간의 내면적 특성을 파악하고 외적인 환경과 관리 시스템을 휴먼 에러를 내포한 인간에게 적합하게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휴먼 에러란 허용 범위를 벗어난 일련의 행동 또는 불행동을 말합니다. 여기서 허용 범위란 정확도, 순서 또는 시간이 예정되거나 기대되는 범위 내인 것이죠. 휴먼 에러는 다른 말로는 잘못, 실수, 틀림, 과실, 과오 등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인간에게는 항상 실수를 일으키는 사고 발생의 요인이 내재합니다. 나아가 인간의 기능적 특성에 있어서 인간 변동성이 상존하죠. 인간의 변동성이란 같은 행동을 완전히 똑같은 방법으로 두 번 하지 않는 기능적 특성, 즉 다양하고 변화하기 쉬운 특성을 말합니다. 이 두 요소를 포함한 인간의 신뢰도 정도에 따라 인간 기계 시스템의 안전의 확보 및 산업 안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휴먼 에러의 발생에는 시간적 압박 등으로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나 동시, 다중 작업 등의 작업 요구, 개인 능력, 그리고 인간 본성이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은 실수를 방지하는 디자인입니다.
작업장의 배관에 내용물과 흐름 방향을 표시를 해서 작업자가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작업장의 문 입구에 청정 등급을 표시하여 작업자가 복장 규정 및 청정 등급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청정 구역으로 실수해서 들어가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조 지시 및 기록서에 기록을 진행할 때 담당자가 기록을 하고 확인자가 이중 점검을 꼭 해서 실수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서 실수를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제품이나 완제품에 표시 라벨, 시험 중 합격, 불합격 표시 라벨을 부착하여 합격 라벨이 부착된 반제품만 다음 공정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 중 라벨이나 어떤 표시 라벨을 해서 붙여서 작업자가 혼동이 생기지 않게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품질부서에서는 샘플 채취한 그 원료 통에다가 아니면 제품 통에다가 보관함 통에다가 샘플드 라벨을 또 부착을 해서 다른 사람이 여기서 샘플을 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표시를 합니다. 제조 설비의 이상 발생 시 수리 중이나 사고 조치 표시를 부착하여 작업자가 해당 장비를 가동하지 않도록 그렇게 예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생산 장비, 설비의 청소 상태를 표시해서 청소 완료 전에는 생산이 진행되지 않도록, 또한 청소 유효 일자가 지났을 때는 재세척을 실시한 후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루 2만 번의 행위를 하는데 그중 평균 2번 정도 실수를 한다고 해요. 이는 한 회사에 100명의 작업자가 있다고 했을 때 회사 전체에 200건의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품을 생산해내는 공정상에서 나타나면 아주 치명적인 에러가 되기도 하겠죠. 이를 휴먼 에러라고 합니다. 그럼 산업체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에러를 볼까요? 제품 생산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보 오류, 작업자 부주의로 오장착, 오삽입, 부품 혼입 등의 혼입 오류, 제품 공정상의 첫 단추인 계량 오류의 결과는 계량 부족합으로 이어집니다. 미숙련 작업은 작업 지침서를 벗어난 임의 작업에 의한 조립 오류가 나타나고, 압출 공정에서 빈번히 생기는 가공 오류, 작업자의 육안에 의존하게 되는 검사 오류는 작업자의 집중력과 숙련도가 요구됩니다. 이 외에도 휴먼 에러는 생산 현장 어디에서나 불시에 나타나요. 단순히 작업자의 부주의나 실수 때문이라고 하지 마세요. 휴먼 에러는 작업자 외에 관리력, 작업 방법, 설비, 공구, 작업 환경 등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이에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휴먼 에러를 아예 사라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 깨끗한 작업 환경, 정리정돈. 둘, 작업 순서와 공구 설비 사용법 표준화, 표준 정비. 셋, 작업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 훈련. 넷, 휴먼 에러 성과와 문제점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눈으로 보는 관리. 다섯, 실수 상황의 즉시 경고, 작업 중지 시스템, 풀프루프 설치. 여섯, 작업 관리자 역할 강화, 작업자 관리. 일곱, 작업자 컨디션 관리 및 작업장 정기 진단 등 일상 관리. 사람이기에 실수한다. 맞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방지 대책이 있다면 문제 없겠죠? 우리가 추구하는 건 휴먼 에러 최소화? 아닙니다. 우리 목표는 낮아요. 휴먼 에러 제로예요. 인간은 하루 2만 번의 행위 중 평균 2번의 실수를 합니다. 1000명의 근로자가 있을 경우 2000번의 실수를 하며 이 중 80%, 1600회는 감지가 되지만 20%, 400회는 감지가 안 됩니다. 이 400회의 에러 중 25%인 100회의 에러는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에러입니다. 다음은 실수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올바른 행동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초보자가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선배들의 노하우와 경험을 SOP화해야 합니다. 신규 업무일 경우에는 처음 진행자의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SOP가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SOP 작성 후 주기적인 교육은 필수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올바른 정보를 제때 제공해야 됩니다. 작업장의 요소요소에 필요한 정보를 부착하여 필요한 정보나 알람을 제공해야 합니다. 전문가보다는 초보자의 시각에서 필요하며 현재 작업장의 위험도 분석을 초보자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숙련자는 익숙해져 있기에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셋째, 실수가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어막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작업자는 다양한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실수를 예방할 수 있는 자동 잠금 장치나 자동 멈춤 장치 등을 설치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생산 라인에 스패너를 떨어뜨린 작업자가 무의식적으로 라인에 들어가면 센서가 이를 인식하여 라인 가동을 잠시 중단시키고 작업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초보자가 저지르기 쉬운 실수의 일반적인 유행입니다. 초보자는 무엇이 중요한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어수선하여 단기 기억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또한 자신이 없습니다. 또 최악의 상태가 되어야 뭔가를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다음은 숙련자의 실수 유형입니다. 숙련자는 오랜 반복으로 업무 내용을 잘 알아서 그것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몸에 배어 긴장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죠. 또 빠른 조작이 가능해서 생략이 잦아집니다. 또 작업에 걸리적거린다고 해서 안전 센서를 제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운전 중에 수리 작업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숙련자가 저지르는 실수의 일반적인 유형입니다. 실수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잠재적인 위험성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은 초보자의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해 점검표가 있어야 됩니다. 점검표는 짧은 시간에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발생된 실수는 재발이 안 되어야 됩니다. 알고 있는 실수가 재발된 경우는 원인 분석을 더욱 철저히 해서 재발이 안 생기도록 예방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기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가지 동시 작업은 안 됩니다. 기록을 위한 기록은 안 됩니다. 꼭 해야 하는 경우에는 SOP에 있는 방법대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다음 이중점검은 필수입니다. 특히 측량 시 이중점검은 필수사항입니다. 사후 기록은 감사 진행 시 조작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이 되고 본인이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실수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포장 공정 제조번호 인쇄시 혼동하여 다른 제조번호로 인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품 제조 시 작업자가 혼동하여 다른 원료를 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품 포장 시 A 제품을 B 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품 표시사항의 사용기한 인쇄 시 틀린 날짜를 인쇄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품 시험 시 표준품과 샘플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제품 품질 시험 시 옮겨 적어놓은 측량값을 다른 측량값과 혼동하여 바꾸어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하면 안 되는 생산 장비를 이용하여 생산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용 기간이 지난 원료를 제품 생산할 때 투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사제 조제 시 제조 지시서의 조제 순서대로 조제를 하지 않아서 주원료가 용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제조 지원 설비의 수처리장 배부를 잠그지 않아 제조 용수가 다음날 없어서 생산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출 제품 출하 시 제품이 바뀌어 배송 차량에 실려서 다른 국가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품 생산 시 원료 보정 계산식을 잘못 계산해 원료 투입량이 기준량과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실수 사례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더 많은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잘못하면 그것은 실수지만 2번 잘못하면 그것은 실력이다. 우리들은 인간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필연적으로 실수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실수를 저지르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바로 그 실수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똑같은 실수, 잘못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발생하더라도 쉽게 수습할 수 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실수가 있는 반면 고치기도 어려울 뿐더러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칠 수 있는 재앙과 같은 실수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다시는 저질러서는 안 될 최악의 실수 3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왜를 생각하지 않는 실수입니다. 목적지가 없는 이정표는 아무 쓸모없듯이 자신이 하는 일의 목적을 명확히 하지 않는 실수는 소중한 에너지만 낭비하고 제대로 된 결과는 나오지 않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실패로 빠지기 전에 꼭 자신이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실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종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을 때 모두가 자신의 주장에 동의하게 만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모두를 만족시키는 해결책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수많은 종류의 생각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선택은 없어 어느 드라마에 나온 대화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 하고 싶다면 일단 너만 생각해. 모두를 만족시키는 선택은 없어. 그 선택에 책임을 지라고. 세 번째는 지나친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실수입니다. 물론 자신이 하는 일에 책임감을 갖고 완성도를 높이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는 유능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하죠. 하지만 완벽을 추구하는 태도와 완벽주의는 엄연히 다릅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태도는 대비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만 주력하지만 후자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대비할 수 없는 문제까지 다루려고 합니다. 마치 허상과 같은 100%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혹사시키죠. 지나치게 완벽에 집착하느라 자원을 낭비하는 사람에게는 2가지 결말만이 존재합니다. 자신이 경쟁자에 밀리거나 지나친 업무에 지쳐 일을 끝내지 못하고 그대로 묻혀 사라지던가. 인간의 자원, 특히 시간과 힘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일을 결정 없이 처리하려 한다면 미완성된 결과물만 잔뜩 남길 확률이 높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를 생각하지 않는 실수가 있습니다. 내가 뭘 하는지, 왜 하는지 그걸 모르고 달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는 실수. 세상 모두를 만족시키는 해결책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본인이 한 선택에 책임을 지는 자세로 임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나친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실수입니다. 지나친 완벽주의보다는 완벽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며 일정한 수준에서 끝맺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티븐 코비가 했던 말이죠. 중요한 건 일정표에 적힌 우선순위가 아니라 당신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뭘까요?
가족, 건강, 개인 시간, 꿈, 친구, 일 이렇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위해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뭘까요? 그리고 이 우선순위에 쏟는 노력과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X축을 긴급함으로 보고 Y축을 중요도로 볼 때 1순위는 중요하고 긴급한 일입니다. 이것은 이제 즉시 처리를 해야 되는 일이죠. 2순위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은 전략적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3순위는 중요하지는 않지만 급한 일이고요. 이런 것은 일을 축소하거나 권한 위임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은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이죠. 이것은 일을 취소하거나 연기해도 되는 그런 종류의 일들입니다. 진행 순서는 물론 1순위부터 4순위까지 A, B, C, D 순서대로 진행함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1순위의 일은 카파에서 코렉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가장 놓치기 쉬운 중요한 일이 바로 B순위의 일입니다. 이 업무는 급하지 않기에 계획을 세워놓지 않으면 깜빡하고 놓치기 쉽죠. 이 일은 카파에서 보면 코렉티브 액션과 프리벤티브 액션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드라마에서 나왔던 말이죠.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 선택에 책임을 져라. 가장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살아남읍시다. 자, 실수에 대한 실습을 예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의 업무 중 잠재적인 위험성을 예로 하나 들어보세요. 바닥에 전선이 늘어져 작업자가 이동할 때 다리에 걸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을 기술해 보세요. 바닥 전선 위에 커버를 씌워서 작업자가 선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이 위험성이 실수로 이어졌을 때 재발이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기술해 보세요. 커버에 노란 검정색으로 사선 표시를 해서 눈에 잘 띄게 하고 작업자의 눈높이에 주의사항 표시를 부착합니다. 여기까지 인위적인 실수를 없애자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완제의 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8장 제조관리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